방충원 장로님, 박건 장로님, 심완구 장로님, 정동훈 장로님, 전양원 장로님, 정갑주 장로님, 김균수 장로님, 송광훈 장로님, 정병권 장로님, 이진수 장로님, 그리고 나용화 목사님, 박영헌 목사님, 이박행 목사님, 이상복 목사님께 서경석 목사가 이 글호를 드립니다. 광주의 장로님과 목사님들께 제가 이 편지를 드리고 이 편지에 대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석 목사가 인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광주에 가서 장로님과 목사님을 뵙고자 했는데 연휴 때문에 KTX 표가 매진되고 차로 가려고 했는데 그만 몸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목사님과 장로님께 제가 장문의 글을 쓰고 이 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글과 동영상을 읽어주시고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존경받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2021년 11월 대통령 후보가 잘 사는 나라를 공약하는 것보다 존경받는 나라를 공약하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나눔이라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단체가 발기인 모임으로 이 단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서경석 목사가 2002년 1월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만나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비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윤석열 후보로부터 존경받는 나라를 공약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제가 이 점을 이종윤, 송기성 목사님 등 사랑의 나눔의 고문 목사님들께 보고드렸더니 그분들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소 목사가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꼭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들의 간곡한 요청에 못 이겨서 제가 원로 목사님들한테 쭉 연락을 드려서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 2022년 2월 25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약 200명이 모여서 창립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윤 목사님이 초대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22년 5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그 산하의 기독교운동본부도 두고 불교와 카톨릭 운동본부도 만들려고 했지만 불교와 카톨릭의 참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우파운동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드는 일은 좌우를 넘어서는 운동이라며 본인도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조희연 교육감이 동참하겠다는 이야기에 처음엔 저희가 좀 쇼크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좌우
여야를 초월한 운동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는 소천하신 이종윤 목사님 후임으로 감리교 감독회장을 지내신 김진호 목사님이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ODA를 획기적으로 증액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5월 20일 광화문에서 1,000명이 모여 ODA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시민 청소년 행진을 서대문까지 했습니다. ODA는 가난한 나라를 얼마나 돕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UN은 ODA가 GNI의 0.7%가 될 것을 권장하지만 0.7%를 내는 나라는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독일 6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0.16% 수준으로 OECD의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ODA가 1%나 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한국이 최빈국 시절에 16나라 젊은이들이 피 흘려서 대한민국을 지킨 결과로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으므로 전 세계에 보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ODA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시민 청소년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DA를 매년 0.1%씩 증액해서 10년 안에 1%가 되게 만들자. 그것을 위해서 매년 5월이면 전국의 8개 도시에서 행진을 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나라를 크게 도우려면 먼저 우리 국민부터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식개혁 차원에서라도 이런 행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5월 20일 행진은 좌성향의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과 우성향의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이 같이 동참하면서 좌우의 극단적인 대립을 극복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경상북도가 후원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좌우가 손잡는 모습을 언론은 의아하게 생각해서 보도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 행진이 있던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G7 정상회의에서 개도국 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셔서 이날 행진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ODA를 40%나 증액해서 4조 원에서 6조 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국가 목표로 삼자는 주제입니다. 2월 23년 11월 1일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국가 목표로 삼자는 제안 집회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잘 살아보세가 국가 목표였는데 이제는 잘 살게 되었으니 새로운
국가 목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국민의힘 의원 27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 무소속 의원 1명이 지지하면서 이제는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가 사실상 국가 목표가 된 것이나 다름없이 되었습니다. 또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이 행사를 하면서 한국의 중소기업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면 그 나라에서 번 돈의 50%를 그 나라를 돕는데 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부룬디에 벨기에 맥주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익의 반을 부룬디를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 국민은 이 맥주만 마시고 부룬디 정부도 온갖 특혜를 주어서 오히려 이익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에 기독실업인회가 적극 찬성했고 중소기업 중흥회도 적극 찬성하면서 이 사실을 모든 중소기업에게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소속한 선교사들은 이익의 반을 그 나라를 위해 쓰는 기업을 위해서 그 나라에 직영점을 내고 지사를 내어서 수출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런 중소기업을 돕는 일을 기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가난한 나라는 대부분 부패국가, 독재국가여서 중소기업은 이익의 반을 선교사를 주어서 가장 감동적으로 그 돈을 쓰게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중소기업을 도울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더욱이 요즘 선교비가 줄고 있어서 선교사들도 자비량 선교를 해야 할 처지가 된 분이 많은데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도 많아서 직영점 혹은 지사가 만들어지는 일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복음도 전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한국 기업의 수출도 돕게 되어서 너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선교사들이 자기들을 도우면 얼마든지 아프리카, 중남미로 진출할 수 있다며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 시장이 협소해져서 아프리카, 중남미 등 미래 시장을 개척하는 일이 꼭 필요한데 그러려면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일도 같이 해야 한다며 선교사들과의 협력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금년 내로 10만 명의 회원을 갖는 제2의 새마을운동 기구로 만들자.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대표는 초교파의 김상복 목사님, 통합의 손인웅 목사님, 감리교 김진호 감독님, 합동 측의 김선규 목사님, 성결교 조일래 목사님, 백석교단의 양병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각 교단 원로 목사님들을 공동대표로 모셨습니다. 원로 목사님들을 극진히 모시려고 보니 공동대표로 모시게 되었는데 그러면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저희가 숫자는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마 수천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평신도 단체들도 회원단체로 모실 예정입니다.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신명기서 말씀대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셔서 부유해졌으므로 어려운 나라와 우리 것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생각에서 모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적극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원로 목사님들의 99%가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각 나라를 맡아서 국제개발 NGO를 만들어 돕는 일에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월 회비 10,000원을 내는 회원이 10만 명이 되는 국민운동본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7명 이상만 모이면 지회가 되게 해서 1만 개의 지회를 만들고 그 지회가 매달 회비를 모아 나라를 정해서 돕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운동본부가 은퇴자들이 가난한 나라의 시니어 봉사단으로 가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5째, 금년에도 ODA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시민 청소년 행진을 하자. 원래는 금년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제주에서 행진을 하고 마지막에는 서울에서 행진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4월 10일 총선으로 행진 준비가 늦어지면서 금년에는 대구, 광주, 서울 세 곳에서만 행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주교육청이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수가 아주 줄면서 각 교육청의 예산이 크게 깎였다고 합니다. 광주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진이 모양새 있게 되려면 행사비가 최소한 한 1,000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 돈을 교육청이 지원하지 못하면 광주의 기독교가 지원해야 되는데 이 점이 문제입니다. 대구는 강은희 교육감이 지원할 것을 분명히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토요일은 대구에서 행진을 하고 6월 8일 토요일은 광주에서 6월 15일 토요일은 서울에서 행진하자는 것이 지금의 계획인데 끝내 광주가 행진하지 못하면 대구와 서울에서만 행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용은 무대와 동영상이 있는 5톤 트럭이 한 200~300만 원이 들고 신문 광고비도 한 200~300만 원, 그리고 당일날 의자 배치나 피켓 준비, 플래카드 준비, 물과 순서지 준비 등으로 최소한 800만 원은 아무리 적어도 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34개 장애인단체가 모인 기구인데 이 기구가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참여해서 이날 행진에 최소한 100명의 휠체어 장애인,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고 38,000명의 회원을 가진 전국 독서 새물결 운동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동참해서 행진에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500명 이상의 시민 동참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광주에서의 행진을 할 것인지 여부는 광주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서울 행진에서는 서울시가 후원단체가 되면서 1천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를 후원단체로 끌어들이고 한 500만 원 정도만이라도 후원해 주도록 해서 받게 되면 행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6번째, 전 세계에 10년간 농기계 50만 대를 보급하고 농기계가 들어간 마을에는 종자개량, 복합영농 등 농업발전을 도모해서 전 세계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농기계 보급 사업은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제일 먼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올망졸망한 프로젝트만 해왔는데 앞으로는 ODA를 획기적으로 증액하면서 대담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100개 나라에 평균 500대의 농기계를 10년간 보내자는 것입니다. 1년에 5만 대가 되면 농기계 값은 1조 5천억 원이 되는데 이 중 반은 무상으로 하고 반은 유상으로 10년에 걸쳐 갚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지부가 85개 나라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부들이 농기계 배분 사업을 총괄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일하게 됩니다. 코이카도 한국이 앞으로는 이런 대담한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는데 크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매년 1조 5천억 원의 반이라 그러면 10년 동안 회수되기 때문에 1년에는 500억 원만 들게 됩니다. 만약 한국의 ODA가 목표대로 1%가 되면 매년 25조 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농기계 보급 사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농기계 배분 사업은 준비 기간이 2년이 걸리고 각 나라에 농기계 조립 및 수리센터를 세워야 되고 확실하게 농기계 값의 반을 회수할 수 있는 농촌에만 지원을 해야 됩니다. 농기계를 보낼 때도 15년 전 모델이 오히려 간단하고 품질이 좋고 부품을 보내서 현지에서 조립해야 가격도 싸지고 수리도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사전에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고 농기계가 그 나라 농업 상황에 적합한지도 확인해야 하고 관세 철폐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 동안에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자립 생태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코이카에 내어서 2년 동안 6억 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모든 준비를 끝내야 농기계 보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급과 동시에 자연 양계, 유기농업을 하면서 복합영농을 해서 농가 소득을 크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마을의 중심에 교회가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일을 같이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교회가 놀랍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85개 나라의 선교사가 농기계 배분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해외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5개 나라가 자립 생태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18개 나라는 프로젝트를 제출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고 26개 나라는 이제까지 지원해 본 적이 없는 나라여서 프로젝트 승인이 어려운 나라라는 통보를 코이카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해서 ODA의 획기적 증액 시대를 맞아서 안전이 위험한 적색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외교부 장관에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7번째, 가난한 100개 나라에 종합병원을 설립해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자. 서울의 명성교회는 에티오피아에 종합병원을 세웠는데 전부 600억 원이 들어서 명성교회가 휘청거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형교회라 하더라도 교회 혼자서 종합병원을 세우는 것은 무리입니다. 종합병원을 세우고 유지하는 비용의 10%만 오너인 대형교회가 내고 나머지 90%는 코이카가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종합병원들이 노하우를 제공하고 은퇴한 의사들이 시니어 봉사단으로 그 나라에 가서 돕고 또 그 나라 의사들을 한국에서 1, 2년간 연수하게 하면은 종합병원 설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병원을 세우겠다는 대형교회나 혹은 노회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600억 원으로 종합병원이 세워진다면 100개의 종합병원은 6조 원이면 가능한데 이것은 한국의 ODA가 2배로만 늘어나도 이 정도 지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도시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 산하에 병원 세우기 운동본부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번째, 보행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전 세계에 매년 100만 대의 휠체어를 보급하자. 보사부에 등록된 34개의 장애인 단체가 모여있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 안에다가 휠체어 보내기 운동본부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맹은 가난한 나라의 장애인단체와 손을 잡고 외국의 휠체어 조립 공장을 세워서 싼 값으로 휠체어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000불 이하 국가는 무상으로 주고 경제 형편에 따라서 그 나라도 돈을 내게 하되 15,000불 이상의 국민소득 국가는 도와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휠체어 보내기 운동도 총 비용의 10%는 장애인 단체들이 모금하고 나머지 재정은 코이카가 부담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 소유권을 그 나라 장애인 단체에 주면 장애인이 사망하면 휠체어를 회수해서 재사용할 것입니다. 장애인 단체 총연맹은 이제는 잘 살게 되었으므로 어려운 나라 돕는 일에 열심히 나서서 종래에 떼쓰는 이미지를 벗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초등학교가 건립되지 않아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수 없는 일이 없게 하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중심인 전국 독서 새물결 운동은 미얀마에 학교를 건립한 경험이 있는데 이 단체가 존경받는 나라 운동 안에 가난한 나라 학교 세우기 운동본부를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질을 높이는 일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각 나라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학교를 세우는데 2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학교 세우는 비용의 10%는 자기들이 모금을 하고 나머지 90%는 코이카의 지원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나라는 전부 자기들이 학교를 세우기 때문에 학교 세우기를 요구하는 나라가 얼마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학교의 질을 높이는 운동이 앞으로는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10번째는 가난한 나라에 헌옷 등 쓰지 않는 물건을 모아서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나눔운동, 소비절약운동, 환경운동의 차원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모아서 가난한 나라에 보내는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무상으로 헌옷을 주면 헌옷 시장이 교란되기 때문에 헌옷 가게를 만들어서 팔되 사람들에게 거리 청소를 시키고 그 대가로 쿠폰을 주어서 쿠폰으로 헌옷을 사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시민운동을 크게 키워서 한국의 발전 모델을 그 나라 사람들이 배우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생산성 증대, 부패 척결, 빈부격차 해소, 근면 성실한 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 지도자를 양성하자입니다. 한국도 극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의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빈부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부패를 척결하려면 시민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저개발 국가는 대부분 독재국가 아니면 부패국가인데 그 나라 정부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아무리 도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외국 사람인 한국인이 그 나라 독재와 싸울 수는 없지만 흥사단 같은 의식개혁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기독학생운동 육성에도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12번째, 가난한 나라 학생이 한국의 지방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어서 가장 우수한 두뇌가 지방대학에 입학하게 하고 이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국적도 주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번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내고 어머니가 번 돈을
저축하면 4년 후에는 6천만 원을 쥐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6천만 원이 너무 큰 돈이어서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의 지방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3분의 1은 공학 박사 학위를 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주어서 첨단 산업의 인재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6천만 원을 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최고의 친한국 통역 인력이어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최고로 돕고 한국 기업과 합작 기업을 만들어서 그 나라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20년 내로 지방대학의 3분의 2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방대학은 각 나라하고 짝짓기를 해서 한국에 온 외국 대학생들을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양육합니다. 13번째는 마지막입니다. ODA만 증액하지 말고 현재의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원조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일도 함께 하자입니다. 여기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동안 ODA를 정부의 수십 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쓰면서 올망졸망한 프로젝트만 하면서 ODA를 낭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ODA를 코이카가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가난한 나라를 살리는 대담한 지원 프로젝트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농기계 배분 사업이나 종합병원 세우기 그런 사업들이 바로 이러한 대담한 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코이카는 이제까지 50개 나라를 도와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가난한 나라를 전부 도와서 100개 나라를 돕자는 것입니다. 빈부의 양극화가 심한 중진국에도 빈곤층이 얼마든지 많아서 그들도 돕고 또 북한과 가까웠던 나라도 도와서 그런 나라도 한국과 거꾸로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코이카는 무상 원조만 하지 말고 자이카처럼 유상 원조와 무상 원조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ODA를 효율성 있게 사용하고 수원국의 자립심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난한 나라는 대부분 독재국가, 부패국가인데 코이카가 상대국 정부만 상대하면 비효율의 극치가 되고 지속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코이카는 상대국 정부만 상대하는 규정을 고쳐서 국제개발 NGO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경제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코이카는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자유민주주의, 나눔 등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를 더 열심히 도와서 모든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나눔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적극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의 장로님과 목사님 이런 저희들의 내용을 보시고 이 운동에 깊게 공감하시면 꼭 요번에 광주에서 행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곧 제가 광주에 내려가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